집에서 3초 거리에 바닷가가 위치하고 있고 집 대문을 열면 드넓은 바닷가 전망이 펼쳐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과장된 표현은 단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말들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뿐입니다. 집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음은 당연하고요. 매일 즐거운 해변도로를 따라 산책도 가능하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잘 닦여진 해안도로를 따라 바닷가 구경을 하며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집이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오늘의 집은 주택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며 집 주변으로 위치한 토지들은 모두 국유지로 이뤄져 있으니 도로 통행이나 앞마당을 사용하시는 데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워진 집으로 별도의 명도도 필요가 없고 권리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상태니 땅땅정보통이 설명드리는 내용만 잘 들어주시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영상 뒤편에 물건지의 상세한 주소와 추천드리는 금액 그리고 상세한 권리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잘 들어주신 뒤 여러분의 꿈과 로망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이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 근처로 이동해 상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집 바로 앞으로 위치한 바닷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어진 바닷가에 항구도 가까이에 있어 낚시를 하시기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요. 바닷가 바로 앞으로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거실 창문을 통해서 바닷가 감상도 가능합니다. 바로 앞으로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순 있지만 조용한 공간을 원하셨다면 해수욕장보단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이 장소는 국유지로 이뤄진 공간이고요. 현재 주택은 방치된 시간이 조금 긴 편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위치한 토지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내 땅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사용 가능한 앞마당이니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무척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래편 바닷가에서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은 확보가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해 볼까요? 주택으로 진입 가능한 출입구는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닷가와 접합면을 먼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바닷가 방면으로 위치한 출입구는 지금 보시는 대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도로는 국유지로 이뤄져 있는 곳이니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고요. 바로 옆집과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대지 경계는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비워진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집입니다. 오늘 매각 물건의 대지 면적은 189제곱미터 5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주변을 따라 국유지로 이뤄져 있으니 사실 조금 더 넓게 사용한다 생각해도 무방하긴 할 듯합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앞으로 펼쳐진 바닷가 전망은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해일이나 태풍이 왔을 때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애초에 취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각 중인 건물의 면적은 120.98제곱미터 36.5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외 건물들 또한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전혀 없고요. 주택의 수리비를 가장 중점으로 두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샤시의 경우도 모두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설치된 유리는 깨진 곳은 없어 보이고요. 단순히 필름이 갈라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마 끝으로 깨지고 상한 곳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도 단점인 듯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출입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들 사이로 들어오셔도 되고 도로변에서 한 집 건너 바로 출입도 가능합니다. 뒤편으로 오시면 주택의 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문도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니 편하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을 통해 진입하시게 되면 옥상으로 이동하는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 비해 주택이 조금은 큰 편으로 주택 내부로 이동하지 않고
측면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계단 아래편으로 온수 보일러로 추정되는 기계가 보이고 있고요. 장기간 방치된 주택이다 보니 작동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의 측면으로 와보시면 대지 경계를 따라 단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문은 모두 잠겨 있어 내부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외부에도 보시면 해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관리되지 않았다 보니 시멘트가 떨어져 철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이 많이 쓴 LPG 가스통과 그 옆으론 주택의 외벽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주택이 방치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부가 이렇다 보니 내부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물건지 주변으로 시세 또한 중요하지만 집 상태를 대략적으로라도 가늠해서 추가적인 수리비도 정말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옥상 공간도 확인해 봐야겠죠? 옥상도 방수작업 다시 해주셔야 할 듯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옥상을 예쁘게 꾸미신 다음 루프탑으로 활용하셔도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살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닷가에 대한 커다란 로망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이동해 물건의 대지 경계와 주변 환경 살펴본 뒤 상세한 물건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면적은 189제곱미터 57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가 다른 주택에 의해 침범받지도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주변으로 표시되는 노란색 경계는 모두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는 조금 더 넓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지도상에 약간 오차 범위가 있어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입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 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 주택의 면적은 112.18제곱미터 33.9평이고 시멘트 벽돌조에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98년 8월 13일이고 현재 방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편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로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입니다. 현재 둘러본 결과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 가스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설비의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니 리모델링 비용에 모두 포함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서양이 되고요. 바로 앞으론 드넓은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 막는 건물이나 수목이 없으니 햇살도 무척이나 잘 들어온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상 초반에 설명해드린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앞으로 펼쳐지는 바닷가와 주택의 주변으론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집 주변으로도 리모델링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탐을 낼 만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으론 주택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바로 옆으로 위치한 집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 측면으로 위치한 방 공간으론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커다란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잘 생각해 주신 뒤 뒤편에서 설명드리는 금액대로 취득하신다면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고 물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포항, 영덕, 영천, 대구, 경주, 울산 등이 있고 물건지에서 포항시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굳이 시청까지 이동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거주는 가능한 상황이며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실 경우 집으로 오시는 방향에 위치한 할인마트나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해병대 1사단이 위치한 도구해수욕장 방면을 통해 진입하시게 되며 집 앞까지 이동하시며 해수욕장들과 관광지들을 여행해 보시면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도로 또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니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지만 자차를 통해 이동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요. 마을의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집 주변으로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곤 있지만 촬영을 하며 꽤 오랜 시간을 머무는 동안 지나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었기에 배차 간격이 상당한 편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차는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한 주택이고요. 물건지 주변으로 모두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도로나 바닷가 방면으로 짐을 가져다 두셔도 분쟁사항이 되진 않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보시더라도 다른 주택이 침범하거나 다른 주택을 침범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대지경계면 내에 정확히 주택이 안착하고 있으니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163 관련 물건 번호 2번이고요. 관련 물건 번호 1번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 입찰하실 분들께선 꼭 관련 물건 번호 2번을 입찰용지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200-5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격은 1억 4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건 상태로서 동일한 금액대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니 유차를 추천드립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히 보시면 현재는 신건 상태지만 1회 유찰 시 3천만 원 정도가 낮아진 7,3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2회 유찰 시 반값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회나 2회 정도 유찰된 금액 중에서 그 사이로 적어내는 편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바닷가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이다 보니 1회 유찰된 뒤 최저가격과 1회 유찰된 가격 사이로 입찰하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대지와 시골집이 위치한 경우 평당 50만 원에서 89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오늘의 집보다 위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주택의 경우 평당 100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보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위치 자체는 오늘의 집이 더 좋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평당 금액은 180만 원이고 1회 유찰 시 120만 원, 2회 유찰 시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189제곱미터 57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20.98제곱미터 36.5평이고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역특화 발전특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시멘트 블럭조에 슬라브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조적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날은 1998년 8월 14일이고 등기 완료된 상태로서 별도로 신경 쓰실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 중인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시면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택의 경우 비워진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편이니 이번 주말을 이용해 임장을 꼭 해보신 뒤 입찰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소재 발산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주택과 상가, 임야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해안 취락지대고요. 본건 인근까지 차량 통행 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자체 집안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상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남동측으로 2m에서 2.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 설비의 작동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으며 현장 영상을 통해 둘러보셨듯 비워진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난 주택입니다. 그리고 세대 열람 내역 결과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0년 8월 달에 상속을 받으셨고 2014년 3월 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권은 모두 소멸되니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전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땅땅정보통과 함께 둘러보신 물건은 바닷가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집의 경우 정말 문을 열면 바로 앞으로 바닷가가 펼쳐지니 바닷가를 원하셨던 분들께는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물건으로 다가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의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물건을 아주 상세히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